자, 단독 기사입니다. 예측 기사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하는 거, 지금 이게 잠정 합의는 돼 있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 있는 뭐 장특공이라든가, 이게 좀 이슈가 돼 있는데, 여당에서 그 갈등 조항, 양도차익에 대한 장특공, 요거를 좀 포기하면서 좀 물꼬가 틀 것 같다고 합니다. 대선 앞두고 민심 되돌리기 아니냐라고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사 출처는 매일경제고요. 문재용, 정경훈 기자님이 2021년 11월 18일 이렇게 작성을 하셨네요. 참고로 제가 나중에 자막도 좀 넣어드릴 건데 녹화 환경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은 그게 들리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계시는데 죄송하죠. 제가 그 옆에가 영어 학원이어가지고 이게 영어 학원은 이렇게 발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가지고 좀 그거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당장 제가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몇 개월 걸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라고 하죠. 양도차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파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게 기사 내용대로 하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야당과 정부,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반대했습니다. 야당과 정부 모두 반대하던 사안인 만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어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측 기사예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18일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장특공 이익 규모별 차등 적용안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 팩트네요. 그죠? 이건 팩트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양도세 종합개편안을 담아서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담긴 장특공 차등안은 양도세 규모가 5억, 10억, 15억 원을 초과할 때마다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띠고 과연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입법을 반복한 탓에 돌아선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강해졌다. 두 번째가 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개편안에는 장특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 계산을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인데 민주당 개편안이 적용되면 2주택을 보유하던 5년간은 인정이 안 돼서 남은 5년분의 공제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거 정말 폭탄은 이게 놔뒀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민주당은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양보하는 대신 보유기간 계산 방식 개편은 반드시 입법하는 방침. 그럼 그렇지. 아휴, 한숨이 나오네. 보유기간 계산법 개편은 정확히 다주택자만을 겨냥하려는 특징이 있다. 개편안 마지막 내용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냥 양도세 개편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통과를 하냐 마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당, 야당, 정부, 여당, 야당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키타카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되고 있어요. 세 개가 있다. 우리는 이 세 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자, 두 번째.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 차등 적용하겠다. 자, 3번. 최종 1주택을 도입하겠다. 비과세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하는데, 요게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맑음으로 된 거죠. 맑음. 기호로 합시다. 기호로. 맑음. 이렇게.
그리고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 차등 적용. 이게 기호라니까 좀 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리겠다. 네,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이건 좀 이제 합의. 이건 이제 합의. 자, 그리고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 적용. 이거는 이게 이제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일단 여당 양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상이라는 게 뭐 하나 주면 하나 가져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1주택 요거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당에서. 자,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얘는 살아나는 거고, 얘는 없어지는 거고, 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잘 봐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뭐 세제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좀 이용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얘는 그냥 잠정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되는데 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딸려있는 인질들이 있는 거죠. 인질들이. 걔들이 요거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인질입니다. 인질. 2번하고 3번이. 그래서 이제 현재 여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이 인질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자, 그래서 그래 내가 2번 양보할게. 내가 양보할게.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 이거 내가 안 할게. 대신에 이건 내가 꼭 하겠어. 이 다주택자들 내가 가만 안 둘 거거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좋다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최종 통과가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예상대로 이게 통과가 되고 얘는 이제 없는 게 되고 얘도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최종 1주택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년도 중에 팔아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한을 두고 세금 올릴 테니까 팔어 했을 때 잘 되던가요? 지금까지 20몇 번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 이게 그거는 이제 가격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얘는 뭐가 문제냐면요. 굉장히 많은 혼란과 혼선과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한 최종 1주택 비과세처럼. 그래서 아주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야 되고요. 뭐 이거 최종 1주택 이거 해석도 21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건 다 써야지. 이거를 21년 1월 1일 시행하는데 요 관련된 기재부 해석이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왔어요. 게다가 아니 왜 또 크리스마스 이브야? 이거 누가 본다고. 그럼 요것도 혹시 뭐 한 22년 12월 달에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또 뻔히 예상이 되니까 그냥 좀 막 미리 뭐 이렇게 안 좋게 될 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 배웠던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벌써 그냥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다주택 어떤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세제택을 줄이겠다. 그건 저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 2주택을 받았을 때 불가피하게 받은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뭐 증여를 받았다거나 상속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체주택을 위해서 착하다거나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은 들어갈 거예요. 법 조문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법 조문에 있는데 막 그런 해석으로 막 바꾸잖아요, 지금. 최종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인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세무 전문가분들, 세무 대리인분들도, 세무사님들도 아이고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리스크는 엄청 큰데 여러분들이 내는 뭐 상담 수수료라든가 신고 대행료는 되게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에 비해서. 뭐하러 해요? 그분들이. 차라리 그냥 다른 거 리스크 없는 거 그냥 하고 말지. 그럼 여러분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못 받으면 그게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 커진다고 해요. 그냥 뭐 그냥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재정학에 나오는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 아닌가? 젊었을 때 패스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런 건가? 사실 그 얼마 전에 수능 만점자가 굉장히 그 수능 만점 했으니까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수능을 다시 봤대요. 익숙하다 했는데 뭐 엄청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시험인데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려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은 일단 잠정 합의가 됐다. 그런데 이게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가지 이슈,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 차등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장특공도 이제 최종 1주택 개념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하나는 그냥 없는 걸로 되고 채택을 안 하고 대신 하나는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최종 1주택 23년 1월 1일부터 장특공도 이제 비과세처럼. 그런데 우리가 21년부터 적용된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장특공도 굉장히 그런 많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된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장특공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좀 되고 저 12억은 가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 이제 만약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면 관련된 비과세 있죠.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록 임대주택 있는 경우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같은 기준으로 가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왜 하세요? 투자를 왜 하세요? 주식 투자를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돈 벌고 싶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 아무래도 돈이 다는 아니지만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게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걸 주식으로 하시든 부동산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떤 자산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부를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부자도 안 되는데 비과세라는 그 고정관념에 꽂혀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소탐 대신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저 비과세를 받고 나는 전세 갔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저점 가가지고 또 집을 사가지고 해야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본인이 그 해당 시장의 뭐 고점 저점을 다 알고 거기에 들어가고 한다는 건데,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사람과의 상대방하고 협상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좀 양보도 좀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주식은 안 그렇죠. 그냥 내가 여기 그 트레이딩 서비스 들어가서 그냥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은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웬만하면 저는 안 파는 스타일이에요. 웬만하면. 모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 멤버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정규 수강생분들은 제가 맨날 단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어디 갔다 온지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뭐 제가 그런데 어디 지역이라고 어디 단지라고 말한 적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괜히 그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예. 다만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도 지금 같은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만큼 기회가 있다 뭐 그런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제 주식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만큼 주식도 기회가 있고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무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은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영혼을 갈아 넣으십시오. 대충 누가 사니까 그거 따라 사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꼭 그 떨어지면은 남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제가 그동안 좀 일이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 많이 못했는데 또 이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조금 이제 제가 내년 2022년도가 되면 저도 유튜브 진행 방식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의견도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12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제가 재빠르게 라이브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는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